여러분, 대한민국의 삼성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국가 부도가 날지언정 삼성이 먼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쪽에는 이 골드만삭스가 좀 투자도 잘못하고 뭐 하는 것마다 삽질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드만삭스는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고 한국의 삼성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JP모건 체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의외로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좀 꼰대 같아가지고 테슬라 같은 혁신 성장주 안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자,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를 아직 매수하지 않는 이유. 근데 여기 하나 전제 조건이 붙어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보수적인 이 3대 투자 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테슬라의 FSD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는 곳이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다루기 전에, 오늘 지금 11월 16일, 오늘 어떤 날이냐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가 말아먹은 날이었거든요. 반유대주의 옹호라고 하는 것. 요거 제가 오늘 올려드린 3시간에서 좀 가볍게 다루었기 때문에 조금 요걸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다뤄주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 주제인 골드만삭스가 테슬라를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부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3.8% 하락한 가운데 233.59로 마감을 했거든요. 문제는 다른 빅테크 종목이나 지수들은 반등에 성공했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오늘 나락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머스크 때문이다. 자, 이날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X에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동조한 글을 올렸기 때문으로 월가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5일 밤에, 어젯밤이죠. 트위터에 유대인들이 백인들에 대해 변증법적인 증오를 갖고 있다라는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당신은 실질적인 진실을 말했다는 댓글을 달게 됩니다. 머스크가 이후에 유대인 커뮤니티가 백인들에 대한 변증법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내용으로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글에, 이는 모든 유대인 커뮤니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ADL에 국한된 것만도 아니다라는 댓글을 또 달게 됩니다. 여기서 ADL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명예훼손 연맹으로 안티 디파메이션 리그를 뜻하는 앞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지단체입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이날 한 극우 사용자의 게시물을 인용해서 백인들이 그들의 인종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머스크는 전날 ADL이 서구의 대다수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지지함에도 부당하게 대다수 서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ADL이 트위터의 게시물들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ADL을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머스크가 저렇게 트위터에 댓글 달고 한 것이 우발적인 잘못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머스크가 갖고 있었던 이 반유대주의 논쟁에 대한 생각들이 드디어 오늘 터졌던 겁니다, 이게. 머스크가 반유대주의 논쟁을 계속하자 테슬라 강세론자죠? 아시죠? 로스 거버가 트위터에 테슬라와 머스크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무언가를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들은 그들의 차도 팔고 있다. 도대체 그는, 여기서 그는 머스크죠. 테슬라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답답한 거죠.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총리 데려다가 지가 직접 운전하면서 사이버 트럭 태워가지고 했잖아요. 자, 이날 IBM은 반유대주의와 관련한 머스크의 발언과 IBM 광고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트위터에 IBM 광고를 갑작스럽게 중단해버리게 됩니다. 심각한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IBM 광고가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하는 게시물 옆에 게재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대해 IBM은 혐오 발언과 차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트위터에 대한 모든 광고를 즉각 중단한다. 광고주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편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트위터에 반유대주의적 게시물이 늘었다는 비판을 유대인 지지단체로부터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지난 9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반유대주의를 반대한다며 징후와 갈등을 조정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를 했죠. 지가 그렇게 불을 꺼놓고서 오늘 또 그 짓을 한 거야. 트위터는 올해 트위터가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외에 GM이 최근 테슬라의 협력업체이자 기가 캐스팅 전문업체인 TEI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테슬라를 급락시킨 주범이 일론 머스크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는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갑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FSD가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테슬라 주식은 아직 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대표적인 테슬라 분석가입니다. 마크 딜레니라고 하는 이 분석가는 테슬라가 선도적인 AI 훈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여기에는 테슬라 스스로의 자체 칩, 즉 7나노 기술로 제작된 D1과 컴퓨팅 하드웨어, 도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 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특히 테슬라의 자체 차량을 위한 완전 자율주행과 같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FSD는 테슬라의 자동 운전 지원 기술을 의미하며 잘 알다시피, 자, 그는 현재 테슬라의 연간 10억에서 3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 수익은 주로 미국 시장에서 현재 가격이 12,000달러의 라이센스를 우리 사잖아요. 테슬라 운전자들이. 여기서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일반적으로 전체 수명 동안 차량에 묶여 있고 테슬라는 월 200달러의 구독 옵션을 제공하고 있죠. 더불어 그것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성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추정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2024년까지 약 5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AWS는 아마존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와우.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수익은 2030년까지 연간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도조의 라이센스를 추가하거나 FSD를 다른 OEM에 판매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의 총 주소 지정 가능 시장, 그걸 TAM이라고 그러거든요. 연간 1조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추정치는 향후 10에서 20년 동안 도로에 설치된 10억 대가 넘는 차량의 전 세계 설치 기반이 연결과 소프트웨어 정의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가 다 테슬라라고 한다면요, 절대 사고가 안 난답니다. 지금 이 FSD 3단계만 가지고도. 그래서 테슬라가 그걸 이루고자 많은 사람들이 보다 테슬라를 보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쵸, 저가형 모델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개발을 배터리가 사실은, 전기장치 배터리가 사실은 이 저가형 자동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인이니까. 그러면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차와 막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이 얘기는 오늘 계속해서 나왔던 테슬라의 가장 호재의 뉴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주식 거래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문가는 성장성은 그렇지만 현재 이것이 테슬라의 실질적인 소득 인컴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사가 3세대 플랫폼의 진입만큼 좀 더 의미 있는 단계까지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더 시간을 내야 된다. FSD나 AI 제품에 있어서 그리고 좀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테슬라에 대해 $235의 목표 가격과 함께 중립 등급을 유지하면서 해당 주식이 현재 완전히 평가되었음을 시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성을 잃어버린 갑자기 IBM이 생각이 나는데, 시스코라든지 여러분, 성장성을 잃어버린 기업들은 과거에 화려한 옛 영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너무 또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앞서 나가다 또 골로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 애플의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애플에서 한 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우스였어요. 마우스. 근데 그 마우스를 누가 개발하느냐? 복사하기 위해서 제록스 부서에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록스 꼰대들이 이런 걸 왜 만들었어? 하고 위에서부터 거절해버리게 되고 그거를 거저 인수를 하게 되죠. 누가? 애플이.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죠. 스티브 잡스의 친구였던 그가 실질적인 애플의 이제 그 브레인이었죠. HP하고 전속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만드는 모든 퍼스널 컴퓨터가 사실 HP에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HP의 그 담당자가 아니 퍼스널 컴퓨터가 왜 필요해 하면서 거절하게 되면서 그게 넝쿨째 애플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참 보면 되는 기업은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팀 쿡이 거절했기 때문에 부도 직전에 기사 회생을 했지. 팀 쿡의 저는 치명적 실수가 그거였다고 봐요. 그때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했으면 자, 지금 애플은 지금 주식이 정말 10배 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테슬라를 통째로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인수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팀 쿡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장사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가 테슬라의 성장성과 이 테크놀로지의 성장성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고작 이번에 처음으로 팀 쿡이 벌써 테슬라의 CEO가 돼서 처음으로 만든 게 비전 프로?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두고 볼 겁니다. 저는 애플의 비전 프로 폭망한다에 한 표를 거는 사람이거든요. 자, 약간 말이 좀 샜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LG입니다. LG전자. 근데 그걸 만들었더니요. 이름도 아이패드였어요. 그 윗대가리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해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 인터폰에 부착하게 됩니다. 개무시해가지고 상표권 등록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10년 후에 애플에서 아이패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존의 기업에 취직했다가 일찌감치 사표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창조적이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꼰대 문화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창업을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을 잃어버린 옛날 주식들도 쳐내야 되지만 너무 앞서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현실 마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너무 꿈을 쫓아가시게 되면 요즘 같은 장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보다 깊이 있는 실전 매매 팁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미주의 멤버십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시면 단톡방으로 속속 입장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